제2장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및 기타. 자,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되고, 그리고 확정된 시기, 그리고 소멸과 일반 채권 관계, 그 다음에 구제제도 나오는데, 자, 과세 채권이 언제 성립되냐? 자, 첫 번째 과세 사실이 55페이지. 자,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언제 성립되냐 보시면은 우리가 과세에 어떠한 행위를 하는 때 발생하는 세금은 우리가 행위세라고 부르거든요. 첫 번째 과세 사실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는 조세를 행위세. 네. 자, 보시면은 자, 국세는 상속 증여 인지세가 있고, 상속 받을 때, 상속 개시할 때, 그다음에 증여를 받은 때, 자,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한 때, 예.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 등록세가 들어가죠. 취득 등록세, 물건을 취득한 때, 등기 등록한 때, 항상 때란 말이 들어가요. 때. 자, 그다음에 과세 기준에 성립하는 조세는, 예. 자, 이것은 뭐요? 자, 제사직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제한 못하고, 우리가 제사 같은 거 항상 변동되잖아요. 변동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 시점을 정해서 그 기준 시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건데, 보시면은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이거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56페이지, 기간세. 이것은 저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가세, 독립세에다가 부과해서 부과되는 조세, 그리고 쭉 나오는 거, 그 항목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항목만.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확정 시기. 뭐냐면은 확정 시기는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신 정부가 부과하는 보통 징수 방법할 때는 누가 언제 확정된 거다? 과세권자 결정할 때. 신고 납부 제도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할 때 확정된다는 거예요. 납부할 때.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는 쭉 넘기시고 60페이지에서 중간에 기타 및 국세 및 지방세 있죠. 60페이지에서 기타 국세 및 지방세. 거기에서 보시면은 10년, 7년, 5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또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10년. 그리고 국세는 7년. 기타의 경우는 5년. 그 연수만 체크했어요. 제척기간. 그러면 제척기간이 뭐예요? 제척기간이란 그래서 용어가 중요한 거예요. 제척기간이란 권리의 존속기간. 권리의 존속기간.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물권법에서 나오는 점유권에서 우리 점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죠.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이때의 1년은 제척기한을 표현하는데 정확한 개념으로 출소기한이라고 불러요. 그 예의만 말고는 점유권 전부 다 권리의 존속기간. 그 다음에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 징수권은 5억 원 이상일 때는 10년, 5억 원 이하는 5년.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는 문제 풀면서 한번 보셨으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문제집 볼게요.
국세기본법상 사기 3번이죠.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자, 제척 기간은 몇 년인가? 몇 년? 10년이죠. 10년. 국세 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하거나 상소 경우에는 10년. 그리고 국세로서 신고서 제출을 안 했거나 국세를 신고를 안 함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간단하게 뭘 생각하셨어요? 소득세 내야 되는데 소득세 신고 안 해가지고 뭐요? 동특세도 그거 안 되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는 7년.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5년. 그리고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 이상은 10억, 5 미만은 5억, 5 이상은 10년, 5 이상은 10억이 아니라 5 이상은 10년, 5 미만은 5년.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는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는 때는 정부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정부세죠. 정부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고 납부제도 납세 의무자고요. 과세에 같이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죠. 그러면은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지방세로서 취득세, 양도 소득세, 그리고 취득세, 등록 면허세, 이 정도 신고 납부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징수, 즉 부가징수하는 제도, 보통 징수하는 부가징수하는 제도는 재산세밖에 없죠. 재산세.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보통 징수 방법, 즉 부가징수 방법에 의한 부가징수 방법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은 보통 징수했던 것은 이것은 취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 납부제도 관련해서는 성질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틀 잡았을 때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보시면은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고, 이게 문제를 푸실 때 이게 문제만 보고 답만 보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거 관련해서 하나씩 전부 다 한 번씩 다 같이 그 테두리까지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나왔을 때 비슷한 문제 나오면은 어차피 이 안이겠죠. 어차피 이 안에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니까. 자, 5번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좀 나오죠. 자, 첫 번째, 국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네. 그죠? 다음 두 번째. 자, 국세를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을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게 무슨 가산금? 일반 가산금.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맞죠? 왜냐면 5년이기 때문에 5년. 그다음에 네 번째,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자, 지방세는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변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정답은 몇 개? 네. 정답은 전부 다 맞는 거죠? 네, 전부 다 맞는 거. 그러면 이번에 조금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자, 우리가 한 언제까지 되는 거죠? 언제까지 되는 거?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라. 그런데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산금을 부과하겠다. 즉, 자, 그럴 때 가산금은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그럼 가산세 어떤 종류가 있다?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네, 신고 불성실, 납부를 제대로 안 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를 한다는 거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20%. 근데 이게 총 10%부터 40%까지 있는데 부정한 방법은 안 좋은 거죠. 네, 10%부터 40%까지 있는데 부정한 방법은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좀 40%. 이 세율 말하고 싶어요. 세율 정도만. 신고 불성실 10%. 그다음에 이제 불성실 분야들. 부정한 방법으로 있다면은 40%. 자, 그다음에 납부 부정식 가산세는 하루당 0.03%. 한 달 하면 얼마요? 기간 한 달 되면요? 언제까지 내려야 안 됐잖아요. 다음부터. 네, 다음 달부터 계산하죠. 그러면 한 달 되면은 1%. 한 달 되면 1%. 0.5%. 자. 그런데 이제 납부 기한도, 자, 이것을 기한을, 납부를 하는데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가산금을 부과한다 했죠. 네. 가산금은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가산금을 본세와 네, 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한다. 그러면 가산세는, 자, 가산금은 그게 일반 가산금하고, 네, 중가산금이 있는데, 일반 가산금은 하루만 연체돼도 100%, 하루만 늦어도, 네, 3% 구간, 하루만 늦어도. 중가산금은 네, 별로죠. 네, 1월이 경과한 때부터, 중가산금 1월이 경과한 때부터 몇 프로? 네. 1000분의 12 몇 프로요? 0.00 1.2%. 이것은 몇 달? 월달이잖아요. 월달.
최대 몇 개월? 60. 최대 65. 최대 60.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가산금은 네, 감면 대상 포함돼서 안 된다고 했어요. 네, 가산금은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뭐, 신고 납부제도의 신고 부정 납부 부정세대 가산금, 가산세, 전부 다 이거. 요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요 정도 이제 기본 틀을 잡아줘요. 원래, 자, 신고 납부제도는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납부 부정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때 신고 불성실은 가산세는 20%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부정한 방법, 또는 뭐로 했을 때는 최고 4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납부 부정실은 일당 0.03%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납부하지 않으면 이때는 이제 가산금이 부과해야 되는데 이 가산금의 선택은 연체이자 선택을 합니다. 연체이자. 자,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하루만 늦어도 3%, 중가산금은 자, 한 달까지 안 내고 있으면 뭐예요? 세금을 더 부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몇 프로? 1.1%. 한 달 늦으면 총 몇 프로 부과돼요? 4.2%에 부과되는 거죠. 세죠. 이유가 훨씬 진짜 안 되잖아. 네. 자,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삼이 이미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제외되는 경우는 국세는 얼마까지? 100만원. 지방세는 30만원까지. 중과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가산세하고 가산금 이게 다른 거예요. 봤을 때 그러면은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푸시 그 다음에 납세금 내 성립 시기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쭉 보시면은 소득세는 언제? 소득세 무슨 세요? 기간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6번. 예? 네. 소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성립 언제 성립이요? 기간 말일에 성립하는 거죠. 소득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라 기간이 종료하는 때, 과세 기간이 종료 시점.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죠. 네, 부가세. 돈세가 성립하는 때. 재산세는 과세 기준 1 맞죠? 과세 기준 1. 지방교육세는 그 가세 표준이 되는 세목 이게 뭐예요? 돈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맞죠? 부가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시 부가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산세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 되죠. 이것도 정리해보니까요. 납세금 언제 성립하냐? 납세금은 성립하냐? 자, 첫 번째 행위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는 세금. 행위를 했을 때 내는 세금. 다음 그러면은 국세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 소득이 상속했을 때 상속했을 때 세금을 낸다. 증여 재산을 받았을 때 세금을 낸다. 그 다음에 인지세. 과세 문서를 작성했을 때 세금을 낸다. 그다음 지방세 등등.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취득하게 되면 뭐요? 등기 등록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등록 면허세. 그다음에 지역 자원 시설세라고 있는데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기간세라고 있어요. 기간세. 즉 어떠한 기간에 대해서 얘는 세금으로서 대표적으로 자, 국세, 기간세. 자, 소득세, 법인세, 이거 뭐가 있을까요?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실 게, 자, 정부가 부과하는 것에 있어요. 정부가 부과하는 기준을 잡아주는 왜 기준을 잡아주냐면은 어떤 특정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까지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이 세금 금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정 시점 잡아주는 거 기준을 잡아주는 거 우리가 국세 중에서는 뭐요? 종합 부동산세. 지방세 중에서는 종합 부동산세 다른 거 뭐가 있어? 재산세. 또 여러분들 항상 내는 거 살아있어 내는 거 종부세. 네, 이거 뒤에는까지는 알아주는데 이게 지역자원 시설세도 기준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딱 뭐냐면 특정 부동산에 대한 네,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어요. 이거 부동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되겠죠. 행위세, 기간세, 정부 부과되는 조세. 그러면 납세의무 성립 다 있네 또. 네. 그다음 7번. 이게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에 부분을 보고 그것을 한 번씩 문제에다가 틀린 부분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면서 머리에 한번 다시 한번 정리시키는 거죠. 자, 다음 7번. 조세 납부 방법으로 월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고르면은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네, 소득세죠, 소득세. 네, 물납 가능해요?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네, 물납 가능하죠. 그다음에 취득세. 네, 불가능하죠. 네. 그다음에 리을 지역세 중에서 도시 지역세. X요, 재산세인데요. 네, 돼요. 이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이것은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니은니은이죠. 그러면 저희가 공부하는 파트 중에서 또 물납 분담하고 머리 아프시잖아요. 그 물납하고 분담을 해서 이쪽 중리해 보면은 물납과 분담. 자, 저희 시험범위에서 물납과 분담이 가능한 거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네, 재산세. 자,
종부세. 종부세 네. 다시 얘기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 소득세. 그러면은 자 재산세는 언제 물납할 수 있냐? 종부세 언제 물납할 수 있냐? 네, 세금이 1,000만 원이 초과되는 거예요. 초과되는 거고, 그러면은 어떤 재산으로 가능하냐? 그건 아니고, 그 재산세가 어떤 일반 관할 구역이 있겠죠. 관할 구역 내에 존재하는 부동산. 관할 구역 내에 존재하는 부동산. 그러면 분담은 얼마 초과했을 때? 5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며칠 내에? 자, 만약에 7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처음에 얼마 내야 돼요? 700만 원 나왔다. 500 냈고 며칠 내에 또 200을 소비해야 된다. 이 문제. 며칠 내에? 45일째 만약에 자 2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분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냈고 2분을 냈고 45일 이내에 1,000만 원 냈고. 자 그럼 종부세는 물납은 똑같죠? 1,000만 원 초과. 근데 다만 이때 부동산은 이것은 지방세니까 관할 구역이지만은 종부세는 전국 단위라서 그래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면 된다. 국내 부동산이 된다. 그러면 분담은 똑같이 얼마? 5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럼 기간은 같이 가네. 이게 좀 양이 크잖아. 더 많아요? 이거 있네. 내 차례. 미국이 편하게 45일 하시나요? 자, 양도소득세는 이 차이가 뭐냐면은 재산세는 지방세고 요것은 뭐예요? 국세라는 거예요. 국세라서 돈은 똑같은데. 돈은 똑같더라도 이건 지방세고 이건 국세. 자, 그러면은 자 양도소득세는 자 양도소득세도 물납 가능하죠? 얼마 초과했을 때? 네?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1,000만 원밖에 없어. 1,000만 원. 그게 뭐냐면은 2,000만 원 초과했을 때 절반을 내야 돼요. 절반을 먼저 내고 그럼 1,000만 원을 먼저 내고 자 1,000만 원 그리고 언제 어떤 재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수 있냐? 이거 중요해요. 양도세도 원래 물납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물납이 가능해 주는데 왜 그러냐면은 토지가 수용됐어요. 받은 건 뭐밖에 없어요? 채권밖에 없어요. 돈 대신 거 뭐예요? 채권밖에 없죠. 돈이 없는데 일반 금액도 아니고 1,000만 원 넘어가는 금액을 세금 내라는데 당장 현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는 내 받은 채권. 그래서 유일하게 가는 게 공공용지에 대한 공공용지, 즉 수용돼서 된 보상 채권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물납이 가능합니다. 분담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왜 그래? 이거 국세니까 이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물납, 분담 나오면 다 맞출 수 있겠지. 이것만 하시면.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냥 문제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 관련된 그 주변에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한 번씩 딱 보시는 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네, 8번.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자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네,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러면 제2차 납세 의무자 쭉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한 명의 회사의 무한책임 사업. 이때는 뭐요? 상장 범위는 제외한다겠죠? 네, 상장 범위는 제외한다. 그래서 예, 한 명의 회사니까 상장 범위 아니니까는 예, 납세 의무자가 되고 제2차 납세 의무자 부담하고, 그럼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저기 뭐예요? 제1차 납세 의무자 세금 다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고 부족액이 존재했을 경우 2차 납세 의무자가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납부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비상장 법인의 관점 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네, 당연히 해당되죠. 네, 관점 주주. 그다음 세 번째, 비상장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분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네. 초과란 말이 빠져서 틀린 거예요. 초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네. 관점이라는 게, 자, 관점이라는 게 너물 과자 쓰거든요. 너물과 그 점이 50이에요. 그러면 너물 과자 쓰니까 50이 넘겨야 되는 거고요. 초과라는 거예요. 초과. 네. 그다음에 비상장 법인의 관점 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배우자, 뭐예요? 특수관계인이죠. 특수관계인. 그다음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업. 정답은 3번이죠. 자, 그러면 제2차 납세 의무자는 한번 정리해볼게요. 제2차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라는 것은 1차 납세 의무자가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다 못 냈을 경우에는 네, 그 다음으로 의무를 지는 자, 납세 의무를 지는 자. 자, 첫 번째, 청산 등.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청산이라고. 청산입니다. 청산은 죄송합니다. 청산의 경우 청산인과 청산 후 남은 재산을 인도받는 자. 인도받는 자. 이 사람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고, 그 다음에 사업 양수입. 사업을 양수한다. 즉, 합병한 사람이죠.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 출자자. 누구를 출자자라고 해요? 뭐를? 출자자를 출자자 개념이 뭐예요? 출자자 개념은 자본을 추계하는 자. 그게 출자자. 자본을 추계하는 자. 그럼 출자자는 이때는 상장 법인은 제외되죠. 첫 번째, 무한책임 사업. 뭐요? 자기가 책임지는 게 뭐요? 한도가 없죠. 한도 없다는 책임지는데. 그래서 2차 납세 의무자 되고. 다음 두 번째,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 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
총액에 대해서 무슨 프로를 초과 100분의 50 초과 또는 과점, 그래서 과점이에요. 과점, 점을 초과합니다. 50이라는 근서를 초과할 때 초과하고 그리고 네, 적용을 실질적으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자, 그 다음에 9번. 원칙적으로 과세 가치 결정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를 것은 뭘 고르라는 거예요? 예. 뭘 고르라는 거예요? 과세 가치 결정으로 보통 징수되는 거고, 보통 징수되는 거. 그럼 첫 번째 취득세는 무슨 뭐다? 신고 납부제도다. 정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과 즉 보통 징수고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죠. 재산세도.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제도. 앞에서 했잖아요. 앞에서 했으니까 그러면은 정답은 니은 디귿 아니 지방세 타고는 지방세는 뭐요? 정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국세니까 제외하고 그러면은 뭐만 남는다? 재산세만 남는다.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주요 핵심 몇 개예요? 여러분 봤을 때? 핵심은 딱 8개예요. 8개. 이 문제가 전부 다 보시면은 그 나오는 문제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돌아가면서. 책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앞에 총구 부분은 지금 문제 풀면서 해드렸던 그 8가지 있잖아요. 그 부분만 꼼꼼히 보세요. 대청이 쭉 정리해드리고 그 부분만 꼼꼼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취득세, 등록세 들어가겠습니다.